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더욱 강력해진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어제 동료가 오늘은 적으로. 매매 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중계석의 김나엘. 이정우입니다. 오늘의 상황 살펴보기 전에 본선 규칙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 대회 이제 본선과 결선만이 남아 있습니다. 예선을 뚫고 올라온 20명의 파트너들이 치열한 매매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본선은 팀전이 아닌 개인전이고요. 총 3주간 진행됩니다. 파트너들은 매일 투자 전략을 세우고 매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본선 결과 상위 10인만이 결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매매 규칙을 짚어볼까요? 네, 참가자들은 한국거래소 정교장 시간 동안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코스피, 코스닥 또 ETF 종목들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네, 본선 진출 이후에도 승부는 계속되고요. 최종 누적 수익률로 승자가 결정됩니다. 과연 이번 시즌의 투자왕은 누가 될까요? 매매 전쟁 대국,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자, 예선을 뚫고 올라온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 20명이 펼치는 진검승부.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최고의 전문가들의 매매전쟁 대국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4분과 변함없이 함께 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와운의 파트너 홍의진입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항상 방송을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좀 제공해드리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 끝까지 좀 집중하셔가지고요.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는지 꼭 보시면은 도움이 상당히 좀 되실 거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오늘 홍의진 대표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계의 공룡이 아닌 바퀴벌레를 꿈꾸는 남자 박한샘입니다. 그 말씀인즉슨 오랫동안 살아남아야겠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네,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게 이 세계죠. 그래요. 좋습니다.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세요? 얼굴이 창백합니다. 예, 죽다 살아난 박우신입니다. 왜 죽다 살아나셨나요? 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감기로?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득불 유튜브도 좀 취소를 하고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좀 많이 나아졌어요.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좋으신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자, 계속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이 들어오는 관상 김정기입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복상. 그렇죠.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진짜 주식 시청자분께서 그래요. 댓글로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캡처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요. 보기 들어오는 관상. 우리 김정기 대표까지 4분과 오늘 함께 할 텐데요. 자, 이제 예선이 끝나고 본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홍의진 대표부터. 홍의진 대표 수익률 대 본선에 올라오시니까 방송에서 얼굴을 뵐 수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안 보였는데. 자, 이제 본선에 올라오셨으니까 뭐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왔습니다. 자, 그쵸. 각오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그 한국경제 와운의 파트너로 데뷔하게 된 이유가 수익률 대회 1등으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좀 실력 발휘를 좀 해드려야 될 텐데 기간이 사실 조금 짧다라고 해서 느껴지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기간도 뭐 짧은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즘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매매 자체가 누군가는 쉽고 누군가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여기서 어떤 포인트들을 잘 잡으셔서 고수익을 좀 거둘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제시해드려 볼 테니까요. 그 부분들 제가 좀 속 시원하게 좀 해결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채팅창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감성이 교차하네요. 이 박우신 대표님 독감 걸리셨다고 예. 그러셨잖아요. 채팅창에 독감이신가요? 우리 홍 대표님 옮으시면 안 되는데. 다양함이 좀 느껴지죠? 네. 이게 독감을 걱정하는 것 같지 의문의 일패 이럴 때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이어서 그러면 우리 김정기 대표님. 예. 일단 예선은 편안하게 올라오셨어요? 편안하지 않았죠. 그래요? 저는 그래도 100팀이었잖아요. 100팀이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팀을 위해서. 좋습니다. 자, 본선에 임하는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개인전입니다. 팀전이 아니라. 네. 일단 본선
제가 예선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해야죠. 근데 본선 역시 잘해야죠. 그래요. 그래서 결선에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잘해야겠다라는 말씀. 그렇죠. 잘하셔야죠. 끝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분 참 우리 박한세 대표님 네. 죽다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은 이쪽에 좀 어울립니다. 왜냐면 흑팀이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흑팀에서 상위 5위 안에 들으셔서 네. 이제 개인전으로 본선에 진출을 하셨습니다. 네. 각오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아하고 화려한 이런 어떤 매매 스타일 절대 추구하지 않습니다. 바퀴벌레처럼 네.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그 각오. 악착같이 이번에도 10등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지만 저만의 스타일로 여러분들께서 또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쟤는 끝까지 살아남는구나. 그래서 승자가 되는구나. 그럼요. 네, 하는 그 저만의 매매 스타일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요. 언더독의 반란이라고. 그런가요? 네, 진 팀에서 올라와서 우승까지 하면 언더독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한번 끝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박우신 대표님 몸이 안 좋으셔서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채팅창에 약간 억지스럽게 박우신 대표님 건강 잘 챙기세요 이런 글이 올라오게 했습니다. 네, 박우신 대표님 일단 네. 100팀의 감독이셨어요. 예. 100팀 뭐 아주 시원하게 전원 다 본선으로 올라와 주셨는데 박우신 대표도 100팀의 감독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권태민 대표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감독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모르시는 겁니다. 분들까지 계실 정도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감독의 타이틀보다는 선수로서 이제 뛰셔야 됩니다. 각오의 말씀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 2회 대회 이제 수상자분들이 감독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제가 룰을 좀 잘못 알았는지 어떻게 저만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저는 감독 겸 선수가 네. 그래서 된 건데.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열심히 해야죠. 기왕 하는 김에 열심히 해야 되고 사실 결선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요? 그래도 절반 안에만 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왜 저한테 여쭤보지 마시고 각오의 말씀을. 10명 맞죠? 네, 뭐 그 10명인지 8명인지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결선 가서 좀 재밌게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모니터링을 원래 그렇게 많이는 안 하는데 네. 앞에 그 한중현 대표였나? 재밌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네. 저랑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좀 재밌게 즐기면서 한번 하고 싶은데 와 시장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주 맞습니다. 들어서. 저희가 수익률 대회만 하면 시장이 만만치 않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은 시장이지만 즐기면서 재밌게 하고 싶다는 각오의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박우신 대표의 건강 염려를 많이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 좋습니다. 건강해지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네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또 본선에 들어온 만큼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자, 이벤트 본선 진출 파트너 20분이죠. 20분의 2026년도 핵심 유망주 공개해주는 무료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벤트 기간은요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 한 달 동안 펼쳐지는데요. 본선 진출하신 모든 파트너들이 핵심 유망주를 말씀해 주시니까요. 시즌3의 무료 이벤트 시청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주식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은요 이 유망주를 만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 안내까지 도와드렸고요. 그럼 계속해서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먼저 우리 박한샘 대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박한샘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공항 버스다. 공항 버스다. 네. 공항 리무진 있죠? 인천공항에서 딱 내리시면. 공항 버스. 요즘 유행하는 버스는 한강 버스. 그렇죠. 네, 근데 공항 버스 리무진. 네, 네, 공항 무슨 버스입니다.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내리시면 이렇게 이제 물론 택시로도 오실 수 있고 자가용도 있지만 공항 리무진이 지역마다 딱딱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논스톱으로 이렇게 빠져나오시죠.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상한가 친 종목이 3개가 있네요. 한성기업, 천일고속, 동양고속. 다 버스네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 공항 버스들이 그동안 거의 창고에만 박혀 있다가 지난 3년간 계속 하락만 했어요. 그랬다가 오늘 갑자기 상한가를 천일고속, 동양고속 두 개 갑자기 쳤는데요. 그래가면서 또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 하나투어, 호텔신라 그리고 에이블 CNC라든가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같은 이런 화장품주
그래서 오늘 장을 한마디로 말해본다. 그러면 공항버스 타고 면세점 가서 화장품 사는 딱 요 패턴의 종목들이 오늘 같은 장에서 시장의 수익률 게임은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소외됐던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장을 한마디로 말해봐라. 그러면 공항버스다.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석이 너무 좋습니다. 결국 중일 관계의 어떤 불협화음으로 인한 이 관련 종목들이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던 하루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저는 수급 쪽의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싶습니다. 네.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1조 넘게 또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도대체 외국인들의 속내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측과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한샘 대표가 보시기에 외국인의 속내는 지금 어디 있다 보시는 건가요? 외국인들은 약간 숨고르기나 이 장이 한 번에 올라가서 이렇게 했다가 한 번에 부러지는 형태가 아니라 쌍봉 형태. 저는 지금 충분히 적당한 수준의 실탄을 조금 확보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은 연말과 연초에 대비해서 한국 정부가 이미 이제 호주라든가 캐나다, 미국 그리고 독일, 일본이 이미 충분히 거쳤던 퇴직연금에 대한 논의 그래가면서 이제 정부의 대규모 퇴직금을 주식으로 투자하고 돌리는 이런 현상이 한국도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패턴 때까지 지금 시장을 적당한 수준으로 좀 유지하는 그러면서 실제 외국인은 오늘 1조 원을 때렸지만 또 네. 선물은 2,600억을 또 샀어요. 외국인들은 오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주식 시장에서는 상당한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쫓아 내려갈 때 왕창 때리고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선물을 사가면서 오후장에는 주식 1조 원이 커버 플레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외국인들은 요즘은 돈을 벌겠다는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이 시장에서 어떤 템포 조절용 이런 형태로만 좀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작은 부스러기는 그냥 좀 놔주고 어떤 큰 형태만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의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큰 방향이 결정될 것 같지만은 실제 외국인들은 그거를 그렇게 의미는 있지만 거기 온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한국대로 4,000포인트에 대한 박스권이 당분간 지지돼 가면서 일단 외국인들은 그 다음 행보 연말 정도에 맞춰서 한국 정부의 어떤 큰 금융의 방향성 이걸 좀 저는 기다리고 있다. 아직 외국인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적어도 앞으로 30조에서 50조 정도 그때 정도 팔아야 이게 어느 정도 단기 상투 정도가 한국 형태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지금 현 시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울 시기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닥인지 아니면 이게 꼭지인지 네. 아니면 다음에 또 어떤 포지션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래서 지금 들어가야 될지 관망으로 좀 지켜봐야 될지 여러 가지가 좀 헷갈리실 텐데 우리 박한샘 대표가 생각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전략 어떤 전략이 딱 현 시점 맞다 보시나요? 저는 항상 수능을 엊그저께 치렀잖아요. 네. 근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보면 항상 문제에 집착을 해요. 뭐 문제를 왜 이렇게 막 풀려고.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낸 사람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역지사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그런 게임을 하는데 저희가 주식도 실제 지금 기관도 주식을 하나도 못 팔았고 외국인도 사실 눈꽃만큼밖에 못 팔았거든요. 지금 1,100조 갖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3,140조 중에 지금 5조, 10조 정도 이제 뭐 이렇게 파는 과정인데요. 그러면 1,000조 중에 겨우 1% 파는 거거든요. 10조는 팔았어도.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도 안 팔았어요. 이제 주식은 사는 거가 실력이 아니라 파는 게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적어도 50조에서 100조 정도를 팔려면 이거는 그러니까 시장에다 놓고 파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받아줄 만한 합법적인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제 국민연금법을 수술한다든가 퇴직연금을 강제로 이제 60세 이상 전에는 수령을 못하게 만들어서 선진국처럼 그걸 갖고 이제 주식에 투자를 시킨다든가 네. 저는 그런 법들이 조만간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아파트 부동산을 장기 보유했을 때 양도세 면제 준 것처럼 앞으로 장기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은 베너핏들을 주는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때의 한국 증시가 저는 미국 장행과 좀 약간 다르게 추가적인 오버슈팅이
예전에 다른 선진국에서 나왔던 것처럼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대가 진짜 탈출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주포들은 어느 누구도 주식을 팔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닉스조차도 외국인 보유 비중이 여전히 50% 전후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지금 탈출한 어떤 징후가 사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주식이라는 것이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 상품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메이저들을 따라가는 노력들. 근데 메이저들이 하나도 안 팔았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때는 한번 같이 저는 달려보는 거. 그리고 지금 시장이 불안할 때 다 같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저희도 시청률도 떨어지겠지만 사람들이 장이 안 좋으니까 덮어놓고 안 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실력이 판가름 난다고 봐요. 시장이 떨어질 때 그걸 지켜보고 그것이 저는 주식하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책임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다음번에 반등이 나온다든가 시장이 다시 턴할 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공포감과 두려움 속에서 내 주식을 산다든가 버틴다든가 그런 것이 반복되는 영상인데 지금은 한국 주식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전혀 조정을 받지 저는 않았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의 큰 장이 이제 시작했다고 보고요. 이번 조정장에서 코스닥을 여러분들이 마지막 남은 한 종목의 진짜 우량주다. 이렇게 생각. 코스닥 시장 자체가 지수가 전 세계에서 지난 20년간 가장 못 올라간 지수예요. 그걸 한번 이제 눈여겨보실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채팅창에 코스닥 연말까지 900포인트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연말까지 코스닥 시장의 흐름 뭐 어느 정도 예측하실까요? 뭐 철저하게 이건 예측의 영역이니까요. 네, 저는 이번에 코스닥에서 100% 정도 이번 지금 목표 수익률을 좀 잡고 있는데요. 코스닥 포인트가 100포인트 정도? 그러면 900 한 7, 80? 아니요, 수익률로 100%. 수익률 100%. 네. 그러니까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코스닥 시장을 사야 된다고 지금 보는 사람인데 코스닥은 2,900포인트였습니다. 2000년도에. 그리고 나서 지난 25년간 단 한 번도 1000포인트를 못 넘었어요. 네. 유일하게 딱 한 번 넘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직후에 2021년도에 1100포인트 전후까지 왔다. 그때는 2차 전지 게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거든요. 이제는. 지금은 어느 쪽 게임이라고 보시나요? 바이오? 이제는 종목의 게임이라기보다 코스닥 시장을 놓고 한국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대기업들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코스피까지는 펼쳐졌는데 이제는 관세라는 장벽은 어느 정도 넘었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여기에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저는 큰 정책적인 줄기가 이제 코스닥에서 새로운 베너핏으로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코스닥 중소형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물론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반도체 있지만은 이게 거래소 쪽으로 안 넘어가게 하고 새로운 IPO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한국 정부가 새로운 세제 혜택이나 길을 열어줄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봄 정도에 저는 한번 승부수를 던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조정받았던 900포인트 아래에서 2차 전지가 올라갔던 2년 전에 코스닥 1000 넘었던 그때를 제외하고는 지금이 코스닥이 가장 센 장이거든요. 그래서 1350포인트까지 본다면 레버리지로 본다면 정확하게 100% 수익이 나와요. 저는 1300 넘어서서 2900은 아니지만 1500포인트까지는 시도할 한국의 경제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세계적인 포인트에서 봤을 때 그래요. 코스닥이 가장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하샘 대표의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가와 함께 전략까지 여쭤봤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박우신 대표의 시장 한 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박우신 대표의 한 수는 예, 장원영 같은 시장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장원영 같은 시장이다. 예, 장원영 같은 시장이다. 아이브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원영하고 아니요. 긍정적인 마인드 유행하잖아요. 이쁘시잖아요. 이쁜 예. 시장이다? 아니요. 뭔가 다 원래 아니에요? 안 그러세요? 네? 이쁜 분들 보면 부담되는데 안 그런가? 그래서 부담되는 시장이다? 예. 저는 대표님이 아프신 게 더 부담돼요. 옮을까 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아주 코로나를 제가 코로나 대처하게- 제가 우리 박우신 대표님 덕분에 제가 코로나를 아주 쑥 흡수를 했었죠. 야, 2년 전 얘기를 아직도 하시네요. 그럼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만큼 부담스러운 시장. 장원영 씨가 예. 싫어할 것 같은데 부담스러운 시장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예. 어떤 그러니까 얘기인가요? 제가 사실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음.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시장을 보면서 뭐 예를 들면 수급이 이래서 이렇고, 뭐 내지는 뭐 기술적으로 이렇고, 혹은 뭐 미시장에서 이런 이슈가 제기가 돼서 그게 부담스럽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여러 종목들을 보는 과정 중에서 부담스럽다고 느낀 게 최근 들어서는 어제였어요, 저는. 그래서 어제 제가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아서 네. 유튜브 방송에서도 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뭐 장중에 반등을 시도를 하고 다시 일부 되돌리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을 지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뭔가 기존의 시장과 이질적으로 느낌이 온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확실히 11월 달 자체가 좀 변동성이 있는 시장인데 그래요.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이 확실히 부담이 조금 크게 달해 있는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11월이 한 열흘 남았잖아요. 네. 저는 좀 찌글찌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이 아직 나왔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다만 저점 폭이 예를 들면 오늘 찍었던 저점이 3,850 정도 됐었나요? 네. 오늘 어제. 저는 사실 3,800 전후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지금 포인트에서 내려갈 룸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찌글찌글하다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오늘 밤에 이제 엔비디아 이슈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네. 우리 시장 내일 갭상승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땐 딱 1박 2일 코스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럼 다시 또 4,000 위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올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고점 저점이 좀 낮아지면서 그 패턴을 좀 이루지 않을까? 11월 말까지는. 그래서 이제 저점에 대한 완벽한 확인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이 확인이 되고 나면 12월부터는 저는 코스닥이 발동을 걸 거라고 보고 한 달 미뤄졌습니다. 저는 사실은 원래 11월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장 자체가 이제 이런 변동의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12월로 좀 보고 있고요. 아까 1,500포인트 말씀하셨잖아요. 네, 1,300, 1,500. 제가 지난주에 1,500 얘기했잖아요. 그 제가 디테일한 설명은 나중에 드릴 거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1,500 얘기한 게 아니었고요. 코스피랑 사실 비교한 거였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목표치는 1,500입니다. 내년의 목표치가 내년 상반기에. 그래서 코스닥은 굉장히 메리트가 높은 시장이다라는 것, 중장기적으로는 뭐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 몇 가지 지표나 차트를 보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좋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면 요거 이제 코스닥의 월봉입니다. 이때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1,062포인트 코로나 유동성 때 가장 고점을 찍었던 때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이제 지난달이죠. 이제 10월 달에 사실은 추세 라인을 돌파를 했고요. 이번 달에는 그걸 되돌리는 일부 이제 음봉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돌파 후에 이제 확인하는 과정 정도로 이번 달에 음봉은 바라볼 수가 있는 수준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12월부터는 또 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부담이 되는 요인은 딱 두 가지죠. 그래야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예. 지금 부담이 된다고 하셨는데 예. 도대체 우리 박우신 대표는 어떤 부분이 가장 부담스러움을 느끼고 계시는지. 아까 점심 때 제 네. 대학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AI가 버블 같다는 거예요. 제 친구도 이제 그런 얘기를 보통 하더라고요. 친구분이 전화 오면 삼성전자 지금 들어가야 돼 이 얘기가 가장 많은데 AI가 그런 버블이라고 말할 정도면 버블일까봐 좀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버블이니 아니니 뭐 왈가왈부하고 있잖아요. 진짜 버블을 한번 맞아 보시면 그런 소리 쏙 들어갑니다. 예. 예전에 그 IT 버블 때 네. 보면 그때도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계속 그 파고를 넘어갔는데 진짜 버블 터질 때는 이게 갑론을박을 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쏟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오히려 고민하고 이런 생각할 시간 안 줍니다. 진짜 버블이 터질 때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이 버블이 아니라는 되게 심플하지만 중요한 좀 근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버블론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지금 시장을 지탱하는 두 키워드는 AI랑 유동성이라고 제가 지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키워드가 훼손이 되면 시장이 타격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AI 버블론도 대표적이지만 유동성에서도 약간 이제 기스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 게 화면 좀 보여주시면 요거는 이제 최근에 사실 여러 이제 셧다운의 과정도 있었지만 요 CMB 패드워치라고 해서 이제 금리 인하의 경로 여기가 현재 금리거든요. 여기가 현재 금리인데 지금 동결 12월 10일 날 네. 동결할 확률이 50%가 이제 이틀 전인가 넘었어요. 이게 사실은 20, 30%대였는데
파월 의장 발언 이후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 안 나오고 나면서 여러 인사들의 좀 매파적인 발언들 이게 이제 계속 쌓이면서 이렇게까지 이제 엎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요게 이제 내년 딱 2분기입니다. 6월달. 내년 6월달까지 아주 천천히 금리를 한 2번 정도 인하할 것이다라고 현재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도표는 바뀝니다. 네. 여러 상황이나 지표나 지금 셧다운 때문에 지표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하필 요 AR 버블론이 사실 요것과 지금 어우러져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또 저는 시장에 지금 압박감으로 지금 비단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건 뭔가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일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예탁금인데 여기 이제 어제 날짜 기준으로 보면 좀 빠졌죠. 80조가 드디어 깨졌습니다. 그러네요. 깨졌어요. 근데 이게 큰일났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예탁금 이런 지표들은 좀 큰 그림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큰 그림을 봐주면 예전에 코로나 때 한 1년 6개월 유동성이 들어올 때도 중간중간 파고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파고는. 그래서 이걸 또 확대해서 지금으로 보면 이것도 저는 단기적인 파고라고 보고 있어요. 결론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것도 맞고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고 한데 지수가 좀 3,800 부근까지 내려올 때 겁을 낼 필요는 딱히 없다라는 생각이고 뭔가 공격적인 매매는 저는 한 12월 정도로 타겟팅을 하고 지금 시장에서 종목들을 좀 초이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럴 때 그러면 우리 박우신 대표는 어떤 전략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실까요? 사실 전형적으로 올라갈 때 따라붙기는 부담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올라갈 때 조금 줄일 수 있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용기거든요. 그런 용기도 전 좀 필요할 것 같고 반대로 와 이거 어떡하지 할 때 조금 사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좀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 올라가면 좋아 보이고 떨어지면 나빠 보이는데 이걸 거꾸로 사고하는 것 자체가 원래 인간의 평상시 사고와 역행하는 거니까 어려운 거지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진짜 진검승부는 저는 11월은 아닌 것 같고요. 12월부터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진검승부를 대비한 전략. 근데 큰 그림 내에서는 저는 코스닥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우신 대표의 전략과 전망 저희가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그거 한번 해보고 갈까요? 금리 OX 한번 해보고 의견만 의견보다는 그냥 본인의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네. 여러 가지 전문가분이시니까 시장의 판단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X. 그리고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O 한번 가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O 아니다 X. 자, 금리 인하는 O입니다. 네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금리 인하 이렇게 철저하게 2대2로 딱 갈리네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가 두 분이신 거고 동결을 할 것이다가 두 분이시네요. 자, 그러면은 이건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홍희진 대표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시는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자, 오늘 시장은 희망이다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이다. 어떤 얘기일까요? 시장이 좋다라는 게 과연 이제 지수가 올라야 시장이 좋은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9월달, 10월달 우리가 좀 지켜봤을 때 지수가 좋아도 소외되셨던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6월달에도 이제 급등을 한번 했고 5월달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났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상승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셨던 분들은 주도주로 따라붙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9월, 10월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근데 10월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 메인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들, 특히나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10월 장세에서는 소외됐어요. 올라갈 만한 명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됐고 그 효과가 오히려 11월 달에 이제 반등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비추어 봤을 때 지수가 좋다고 무조건 수익 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지수가 또 빠질 때 무조건 손실이 나는 것도 아닌데 문제는 이제 주도주를 내가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희망이다라고 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적어도 한 종목만 가는 그런 시장의 특징을 일단 좀 지났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반도체만 집중되고 수급이 다 그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오히려 가야 될 종목들이 못 갔는데 조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이 주도주가 좀 내려오다 보니까 오히려 뭐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수요가 좀 쏠리는, 그러니까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분산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시장 저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긴 있겠지만 엔비디아 플러스 지금 금리 동결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럼 결국 중요한 건 앞으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계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번 달은 이제 FOMC가 없죠. 근데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안 되고 뭐 동결이 되든 인하가 되든 간에 그 예측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면 오히려 그럴 때 더 주가의 상승 탄력은 강해질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내렸다가 올라올 때 회복력은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그런 회복력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 강세장의 특징, 그다음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거래할 만한 시장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너무 엔비디아만 보고 계실 게 아니라 조금 폭넓게 업종을 들여다보시면은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수가 조금 눌리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거래할 종목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이 조금 희망적이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환이 굉장히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전환이 힘들다. 네. 전환이 힘들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주도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주도주가 아니고 다른 업종이 주도주로 바뀌었을 때 전략인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현실적인 어떤 고민이 좀 되실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략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을 무조건 많이 갖고 있는 다음에 전략을 짜야 될지 아니면 주식을 꽉꽉 눌러 담은 다음에 전략을 짜야 될지 이 부분들이 좀 고민이실 텐데 제가 볼 때 지금 시장에 어울리는 전략은 내가 유망하다고 보는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요. 네. 1차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나중에 힘이 강해질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물타기보단 불타기. 그러니까 불타기에 대한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맞는 것 같고 업종은 조금 폭넓게 보는 순환매 장세의 어떤 특징을 이용을 하신다면 충분히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종을 좀 더 폭넓게 본다는 건 결국은 AI 기반으로 된 업종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건 AI가 아니더라도 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오늘처럼 뭐 중일 관계 어떤 테마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AI 기반이라는 건 사실상 우리가 AI 기반하면은 반도체 있을 거고 전력 인프라 있을 거고 원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파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큰 줄기로 보면 하나인데 그거랑 연관이 없는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틈새적인 어떤 테마라든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금 부지런하게 읽어보시면 충분히 시장에서 먹을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저평가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좀 분산시켜서 보실 필요는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전략적인 부분까지 다 말씀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김정기 대표의 시장 한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우리 김정기 대표가 생각한 오늘 시장의 한수는 휴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다행이다. 같습니다. 예. 왠지 느낌이 앞서 희망과 좀 비슷한 느낌일 것도 같고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희망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진짜 주식에 출연해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는 조정 중이고 3,800밴드에서 3,900밴드를 잘 지켜주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저점을 이탈하면 안 되느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저점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과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밴드를 우리가 잘 지켜줘야지 그 이상으로도 추가 하락하게 되면 PBR 뭐 1.1배까지도 추가적인 낙폭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제가 염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강세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강세장에서는 우리가 MDD라고 하는데 최대 손실 낙폭이라고 합니다. 과거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고점 대비 손실 낙폭을 좀 우리가 컨트롤을 백테스트를 해보면 대부분의 강세장에서는 15% 이상의 낙폭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추가적인 낙폭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저점을 잘 잡아가고 있는 과정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지만 시장에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이 시장의 불안 요인은 12월 금리 인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의 실적은 잘 나올 것인데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좀 낮아진다면 시장이 좀 한번 휘청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 즉 AI 거품론과 조금 연관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디램의 수요의 피크아웃 논리,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 부문에서 원화의 약세,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2월 금리 인하 여부는 일단 내일 새벽에 FOMC 회의록을 좀 보시면 어느 정도 연준의 스탠스를 좀 보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1월 27일에 베이지북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PCB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여기서 이제 코어 PC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20일부터 27일까지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단기 저점을 잡아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 만약에 주가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PC나 여러 가지 연동된 경제 지표를 통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또 생기면서 12월에 반전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디램 수요의 피크아웃 논리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자의 재고 감소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형 자본 지출이 확대된다면 결국에 이 공급자들의 없는 재고 상태에서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피크아웃 논리가 좀 근거가 좀 빈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일단 대미 투자 패키지가 한 3,500억 달러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 수입을 약속한 금액이 한 1,000억 달러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이제 기업들의 투자가 한 1,500억 달러 정도를 합쳐서 6천억 달러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이제 10년간 뭐 파이낸싱 형태나 뭐 대출 보증 형태라서 원화가 계속 10년간 지속적으로 약세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달러 상한을 올리는 재료인데 그렇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원화가 조금 약세로 흘러가는 흐름이 단기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코스피의 성장성을 보고서 기업에 그래요.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피에서도 원화도 약세가 흘러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저는 또 한 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서 27일 내외까지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을 잡아주지 않을까. MDD가 15% 내외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게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강세장이 끝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잘 지지해주고 다시 한번 다음 레벨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볼 오늘의 이슈 바로 확인해 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반도체 기판 완판 대 AI 거품론입니다. 삼성전기의 MLCC와 기판 수요가 급증하면서 사실상 완판 체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AI 버블론과 기준금리 동결 우려로 국내 증시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술 성장성과 시장 불확실성 사이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파트너들의 다양한 의견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반도체 기판 완판 대 AI 거품론. 이 헤드라인에 관한 이슈를 준비하신 분이 어떤 분이실까요? 저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두 분이 같은 이슈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먼저 그럼 홍희진 대표의 이야기 먼저 듣고 또 추가 질문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김정희 대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자, 우리가 이제 기판 쪽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MLCC 컴포넌트 사업부에서 이제 90% 이상 매출액을 차지하는 게 이제 MLCC죠. 그다음에 지금 기판 이상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MLCC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자제품에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갔던 이런 어떤 저사양 그다음에 이제 비용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돈이 안 되는 소위 얘기해서 그런 제품보다는 하이엔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제 전기차나 이런 데도 하이엔드 MLCC가 지금
MLCC가 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데이터형 서버 쪽에 대한 MLCC 같은 경우도 수요도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가격도 지금 올라가는 이제 그런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하퍼 시리즈 H100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이제 블랙웰, 루빈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루빈은 이제 내년에 이제 출시가 될 이제 그런 신제품이고요. 현재 주력으로 있는 게 이제 B200 시리즈, B100 시리즈 이런 것들인데 중요한 건 이 블랙웰 시리즈가 하퍼보다는 10배 정도 MLCC가 적용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격도 비싸고 수량도 많아지는 이제 그런 그림인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MLCC에 대한 수요 자체가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데이터 센터용 MLCC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지금 사실상 주가가 이번에 조금 고점 대비 좀 빠지긴 했지만 실적이 상당히 3분기도 좋게 나왔고 4분기도 증권사 전망치가 상당히 좀 높아지는 이제 그런 추세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AI와 전장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제 FC BGA 같은 경우에도 기판 쪽. 그러니까 지금 결국 AI 쪽에 대한 어떤 기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내년에 공급이 조금 타이트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상징적인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뭐 반도체, 특히나 이제 기판이나 MLCC가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칩만 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바로 갖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판에 실장을 시켜갖고 그거를 이제 패키징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요런 지금 제품 같은 경우가 요런 지금 현재 삼성전기가 만들고 있는 MLCC나 기판 같은 경우가 반도체 업종이랑 같이 동행하면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11월 초까지 같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따라서 움직였던 이런 모습에서 60일선을 찍고 나서 주가가 이제 오늘 급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거죠. 이건 의미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건 어찌 보면 좀 나 아직 업황이 괜찮아 자신감의 좀 표현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판과 반도체의 어떤 동행적인 어떤 특징, 그러니까 커플링되는 특징을 조금 비춰봤을 때 삼성전기의 오늘 반등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심텍이라든가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그다음 TLB 같은 종목들의 어떤 상승에도 좀 도움을 준 만큼 저는 요 오늘의 어떤 급등의 모습들은 상당히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이렇게 있을 것 좀 같습니다.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뭐 설득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위치 그리고 연속성은 분명히 말씀을 들어본 결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현재 MLCC 관련주들에 대한 위치들이 부담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부담스럽진 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제가 이제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게 뭐냐. 나스닥이 지금 고점 대비 좀 빠졌어요. 네. 근데 나스닥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지금 IT 섹터들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죠. 사실 미국에서도 지금 AI 고평가 이야기가 조금 나오긴 하지만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주가는 좀 밀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무조건 V자로 신고가를 낼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네. 확실한 건 위치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은 건 조정을 조금 받았기 때문이고 현재 지금 특히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16조 정도 됩니다. 16조인데 지금 올해 3분기에 나왔던 영업이익을 조금 비추어 보면 특히나 이제 연간 기준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연간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올해는 한 8,800억 정도. 근데 내년에는 1조 단위가 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김정기 대표도 같은 이슈입니다. 반도체 기판 완판대 AI 거품론. 이 헤드라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먼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AI 거품론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빅쇼트,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 때문에 시작된 논리거든요. 그래서 네. 이 마이클 버리가 AI 칩의 기술 혁신 주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실제로 이 경제적 수명이 2, 3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빅테크들은 이 GPU에 대해서 감가상각 사용 연수를 5년 이상으로 길게 잡은 것에 대해서 이거 회계 부정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제 한 가지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GPU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간을 늘리는 것은 회계 부정이라고 보기보다는 합리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뭐냐면 이제 GPU 자체를 너무 단순 소모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핵심 데이터 센터 인프라로 봐야 되기 때문에 5년 이상 길게 잡아도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새로운 AI 학습 모델에 대해서는 뭐 GPU, H100이나 뭐 GB200 같은 이런 것 새로운 첨단 칩들이 필요하지만 이미 학습된 모델을 서비스하는 이런 추론 단계에서는 구형 GPU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나 실제로 우리 사용자들이 쓰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나 뭐 LLM 같은 이런 경우에 실제로 한 5, 6년 전 칩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제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버블로 보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관점을 좀 핵심 관점을 말씀드리자면 만약 지금이 버블의 끝자락이라면 그동안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기술 변화가 빠른 업종은 그동안 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과연 알파벳 A를 샀을까라는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AI 버블이 단순히 이 닷컴 버블처럼 순수한 거품이라면 평생 기술주를 경계하던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물론 지금 6조 정도 우리한테는 엄청 큰 돈이지만 버크셔 해서웨이 시가총액 비중 운용 AUM 기준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은 비중이지만 그래도 포트폴리오 10위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 버크셔 해서웨이가 AI 그것도 그 중심에 있는 구글, 알파벳, A를 매수했다는 것은 저는 지금 현재 단순히 단기적으로 이 시장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예고한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분께 한번 우리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거품에 대해서 채팅창에서도 지금 거품인지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OX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AI 뭐 현재 거품론 난 동의한다. 그래서 거품이 있다라고 본다. 오, 아니다. 거품론 지금 AI 뭐 시작도 아직 안 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동의하지 않는다. X입니다. 동의한다면 O, 동의하지 않으면 X입니다. 거품론 하나, 둘, 셋. 우리 박한샘 대표는 거품론이라는 의견에 동의를 한답니다. 네. 아주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의견이신지. 이제 최근 걸로부터 거꾸로 시작하면 신규 순위 나왔을 때 전기차가 지금 전 세계 1위 하는 전기차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중국 아닌가요? 그렇죠. BYD죠. 네, BYD. 근데 전기차 하면 누가 만들었습니까? 테슬라.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맨 처음엔 1년에 10,000대 팔려면 테슬라께 뭐 9,900대 팔렸어요. 지금은 중국 전기차의 10분의 1밖에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는 그것이 이제 높은 마진율들과 새로운 제품, 부품을 비싼 걸 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낮아져 가면서 너도 나도 뛰어들게 되죠. 저는 AI도 지금 똑같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AI 반도체 칩으로 하지만 결국은 알리바바가 만들어내고 또 우리나라 퓨리오스에도 엔비디아보다 좋은 칩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거고 자기들을 표준 규격화 만들기 위해서 노키아도 인수하고 삼성하고도 손잡고 이제 옥석 가리기 중간 단계가 왔고요. 2차 전지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옥석 가리기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다시 또 시장에 굳히기가 되면 또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버블론이 나아가면서 적당하게 뭐라 해야 될까요? 대나무가 마디를 형성하는 것처럼 이런 중간 단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가면서 또 이제 새로운 인터넷처럼 트렌드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멀리 보면은 이제 시작이지만 이제 초창기 도입부에서 옥석 가리기가 시작한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옥석 가리기에서 내가 이걸 버블론으로 보고 주가가 폭락할 거로 볼 거냐, 아니면 여기서 잠깐 이런 그냥 과정만 거칠 거냐 봤을 때 저는 약간 이런 과정만 좀 당분간 거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박한샘 대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저희가 만나봤고 계속해서 다음 이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화장품주 중일 갈등의 역주행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되자 국내 반사수혜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소비 시즌 기대감이 합쳐진 화장품 섹터에 매수세가 더욱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네 분의 의견 만나보시죠. 네, 이번 이슈는 화장품주 중일 갈등의 역주행. 어떤 분이 준비하신 이슈일까요? 네, 제가 박한샘 대표님. 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의견 들어보고 추가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중심과 수출 중심에서 잠깐
미국의 관세 협상은 어느 정도 이제 이슈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어떤 종목들을 또 찾는 약간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잠깐만 나오는 뭐 송이버섯이나 아니면은 이 가을에 먹는 전어처럼 이런 어떤 그런 계절 별미 식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주식도 이런 변곡점에서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한국 K뷰티라든가 이런 거 있지만 지금 반도체라든가 아니면은 그동안 시장 끌고 갔던 방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재미 봤던 돈들은 뭔가 그 다음 안정적인 걸 또 살짝 넘겨놓는데 마침 타이밍상 또 이게 맞아떨어졌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중국에 우리나라가 또 이제 그 무비자 관광하는 것도 또 1년 더 연장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약간 화해 모드 이런 것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한한령의 해제라든가 앞으로 제2의 삼양식품처럼 화장품 쪽에서 한 번 더 이런 좀 리바이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의 소비재 쪽으로 그러니까 간절기 식품과 같은 그런 종목으로 화장품들이 당분간 수익률 게임이 좀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일 갈등은 뭐 한동안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 정도 되면 좀 자존심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내막까지 뭐 깊이 모르겠지만 이게 빠른 시일 안에 좀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화장품이라든지 기타 등등 결국 중국 소비주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들에 대한 연속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좀 화끈하지는 않지만 네. 꾸준하게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쪽을 노리는 펀드들, 버튼업 방식,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 금리나 이런 거에 의해서 시장을 먼저 분석하고 이번에는 방산이네, 이번에는 반도체네, 환율을 보고 이렇게 하는 종목을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종목 자체만 보고 삼양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뭔가 한국이 또 히트칠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걸 계속 서칭하고 이런 걸 보는 그랬을 때 지금 프랑스의 로레알이라든가 이제 그 유럽의 로레알이라든가 아니면 샤넬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익숙하니까 이런 제품들이 세계화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제 화장품이 지금 가장 한 번 이미 지나간 다음에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이 코스맥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에이블 CNC 지금 차트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세력들이 일정 부분 손을 대는 흔적들은 나옵니다. 근데 버튼업 방식, 그러니까 종목만 놓고 보는 거니까 조금 길게 좀 뻗어가는 형태로 봐. 장기 투자한테 적합한데 요즘 같은 장이 과연 이게 나을 거냐? 웬만한 뚝심이 아니면 좀 사기 좀 어렵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좋은 투자처라고 보여집니다. 장기 투자하는 분들에겐 오히려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다. 그 중에 소비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박한샘 대표가 보는 거는 화장품. 네, 화장품 지금으로서는 화장품. 그리고 에이블 CNC 같은 화장품 재료 종목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꽤 괜찮다는 차트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좀 매집 거래량 급등해가면서 움직이는 것들이 약간 타겟으로 삼기 괜찮은 시가총액이라고 보여져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중일 갈등에 관련된 어떤 이 이야기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으면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네. 뷰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APR을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자회사에서 APR을 장중에 5% 이상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뷰티 업종은 상당히 숨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연말 연초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PR, 뭐 달바글로벌 그리고 OEM 쪽에서는 코스맥스뿐만 아니라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실리콘투 같은 이런 유통사들도 상당히 업사이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3분기 실적도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저희 오프닝 때 오늘장 관전평 때 박한샘 대표님 공항버스라고 하셨어요. 네. 오늘 이것도 사실 중일 갈등에 연관된 건데 그래서 오늘 이 버스 관련해서 버스 관련이란 게 맞나요? 어쨌든 그 교통 쪽 관련된 이쪽 종목군들이 움직였던 이유는 그럼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뭐 화장품하고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네네. 그리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품 주든지 아니면은 이 이제 관광 노랑풍선, 뭐 참좋은 하나투어 그동안 시장에서 이렇게 다 한쪽에 제껴 있던 종목들이거든요. 네. 근데 방산주나 아니면 반도체에서 이미 500%, 1000% 장기 투자해서 벌은 세력들이 1000억 투자했다면 지금 1조 원, 2조 원 됐거든요. 지난 몇 년간. 그럼 이제 그 다음 사이클로 건너갈 생각을 하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세력들이 그다음 종목으로 세계로 뻗어갈 것들을 찾을 때 지금 딱 좋은 게 이런 K-뷰티라든가 적당한 가치 투자를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멀리 보고 그리고 여행 관련해서 국내에 지금 들어오는 어떤 환율도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중국인들이 봤을 때 지금 1,450원, 뭐 1,500원 왔다 갔다 앞으로 1,500원 아직은 안 찍었지만 그랬을 때는 꽤 이 앞으로 수익성들이 그래요. 호텔 신라 같은 것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이슈 화장품주 중일 갈등의 역주행 헤드라인 저희가 만나볼게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 또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부진하던 로봇주 반등의 서막일까인데요. 오늘 로봇용 감속기 기업 SPG가 LG 사이언스파크와 로봇 관련 기술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이 로봇 섹터는 최근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협력과 또 현대차의 로봇 공장 기대감에 더해 내년 1월 열리는 CES도 다가오며 투자 심리가 자극되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파트너들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네, 이번 헤드라인은 부진하던 로봇주 반등의 서막일까? 로봇에 대한 관심이 든다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이거는 박우신 대표가 준비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월 달 들어서 지수가 이제 변동을 거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베타가 높다 보니까 제가 볼 땐 로봇주의 하락폭이 제일 컸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만큼 10월 달부터 10월 달, 9월 달에 워낙 또 화려한 시세를 뿜어낸 대표적인 섹터이기도 하죠. 사실 로봇은 글쎄요, 지금 여기 네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한테 물어봐도 제가 볼 땐 대답이 똑같을 게 지금 주도 섹터 뭐냐고 물어보면 다 반도체라고 얘기할 게 너무 뻔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사실 주도 섹터 격에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라고 봐요. 이 로봇도. 결국 이 로봇이란 것도 우리가 지금 피지컬 AI라는 단어로 많이들 인식들을 하고 계신데 오히려 이제 반도체보다 베타는 더 높은 주도 섹터 격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AI 시대 수혜주다라는 관점이라면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매력적이죠. 다만 11월 달에 이러한 이제 베타가 높고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는 또 이러한 높은 변동성과 높은 하락률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유념은 해야겠지만 지금 시점은 또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때다. 결론적으로 전 로봇주는 사실은 12월 달에 움직일 거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잘 이제 종목들을 골라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오늘 SPG가 좀 급등을 했어요. 거의 뭐 상한가에 준하는 그런 급등세가 나왔는데 SPG는 사실은 별로 안 올라온 로봇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원래 이제 본업이 있다 보니까 다른 로봇주처럼 성장에만 기대고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의 색깔이 어떻게 보면 또 좀 약하다라고 시장이 인식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로봇주들 올라올 때 다른 로봇주보다는 확실히 적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이 있었던 종목이 무거웠던 종목이 오늘 어떤 이슈에 강하게 반응을 했다. 이제 부품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로봇 하면 또 여러 갈래들이 있지만 부품 이슈에는 이 무거운 SPG도 강하게 움직이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부품 중에서도 액추에이터 중심으로 이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계속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로봇주는 주도 섹터라서 시장이 좀 쉴 때는 아마 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장은 11월 말까지는 좀 찌글찌글할 거라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치고 갈 때는 로봇주도 반도체 못지않게 앞에서 치고 갈 종목들이 꽤 있어 보이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을 등한시할 필요가 없다. 좀 최근에 많이 빠졌더라도 다시 한번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그래요. 그런 종목들을 좀 소팅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로봇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가 좀 상승을 하게 되면 시장의 모든 이슈를 거의 다 빨아들이잖아요. 특히 삼전, 하이닉스 이렇게 가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로봇 또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여태까지는 언제요? 그렇지 않았나요? 아니요. 언제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인지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9월 달, 10월 달에 네. 지금 차트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차트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삼연이란 종목이에요. 요게 9월이거든요. 네. 9월, 10월이 반도체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반도체 아니에요. 네, 로봇 부품입니다. 네. 그러네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제가 13,000원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33,000원이니까 사실 웬만한 반도체 대장주보다 더
베타는 높아요. 즉 올라갈 땐 더 강하게 올려 붙인다라는 이야기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뭐 KNL 시스템 한번 볼까요? 이것도 예, 이렇게 지금 얘는 10월 달에 좀 한꺼번에 올라왔는데 굉장히 깊네요. 근데. 얘도 10,000원부터 올라와서 35,000원을 갔어요. 2달 만에. 3배 이상 갔잖아요. 2달 만에. 반도체 중에 3배 이상 2달 만에 간 게 없지 않나요? 진입 시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로봇 그럼 좀 더 지켜보다 진입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 위치도 충분히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아니 뭐 종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뭐 차트 보여드린 김에 아까 SPG가 오늘 강했는데 얘는 사실 별로 안 갔죠. 그렇죠. 얘는 별로 올라온 게 없어요. 그러네. 올라온 게 없다 보니까 좀 또 이슈에 강하게 반응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요즘 보면 뭐 자동차 부품 업체가 뭐 로봇 뭐 한다고 해서 또 올라가고 네. 혹은 뭐 로봇에 들어가는 OIS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것 때문에 뭐 이 회사가 이제 부품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다. 뭐 제형 솔루텍 이런 거 막 급등하고 뭐 이런 모습들도 저는 계속 좀 포착이 되는데 그 말인즉슨 9월, 10월에 기본적인 로봇의 대장주격의 종목들은 이미 시세가 좀 많이 낮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조정 파동이 나오고 있는 거고 좋습니다. 이 섹터가 워낙에 지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이다 보니까 이 산업에 없던 종목들도 지금 하나하나씩 편입이 되고 있다. 저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은 저는 12월에 주목해야 될 섹터 중에 하나가 로봇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관전평부터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까지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매매 전쟁 대국에서 펼쳐진 대결 종목들 또 바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 전쟁 대국 본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최고의 전문가 20명이 예선의 경쟁을 뚫고 올라온 만큼 이 종목들이 정말 쟁쟁합니다. 이번 순서는 4종목의 원픽과 다른 참가자들의 종목 중에 원픽을 살펴보는 시간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데스매치 본선 원픽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박한샘 대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종목 중에서 원픽 종목 어떤 종목을 원픽이라고 보시나요? 네, 코드 번호 233740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종목으로 네. 이걸 찾기는 어려우세요. 정확하게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인데 코덱스는 영어로 쳐야 되고요. 네. 한 칸 띄고 코스닥은 한글로 쳐야 되고요. 150은 숫자 150 쳐야 되고요. 다시 또 레버리지를 쳐야 돼요. 네. 이거 종목 한 칸이라도 틀리면 이게 안 나와요. 아니면 엉뚱한 게 나오던데 타이거도 있고 마리랑도 있고. 그래서 그냥 코드 번호 233740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종목이라기보다는 코스닥 시장을 박한샘은 샀다. 몇 년 만에? 25년 만에. 앞서 말씀하셨던 시장에 대한 평가 맥을 같이 합니다. 지난 한 3년간 제가 코스닥 시장에서 언급한 종목이 바이오 종목 말고는 저는 한 번 5년간 제가 한국경제TV 온 지 딱 5년 됐거든요. 근데 바이오 종목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말고는 제가 코스닥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좋습니다. 지금 25년 만에 처음으로 코스닥 제가 말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한샘 대표의 나의 원픽 종목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 종목이 아닌 저 뒤에 보면 많은 분들의 종목이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분의 종목 중에 원픽 종목 먼저 선별 기준부터 들어볼게요. 네, 이번 주만 놓고 본다면은 이번 주만 놓고 본다는 것에 기준을 놓고 네, 어떤 종목일까요? 아랍에미리트에 포커스를 놓고 네. 중동 지역에서 불고 있는 새로운 한국에 대한 어떤 이제 2차 AI 붐이라든가 중동 붐이 포커싱을 건설 놓고 쪽이겠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냥 왠지 전 중동하면 건설이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AI나 이런 거는데 사실은 한국의 그 이면에는 네. 지금 이제 건설이 그래요?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그래서 GS 건설에 GS 건설. 어떤 내용인지 짧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이거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요. GS 건설 한번 잠깐 차트 보겠습니다. 5만 원 가까이였죠. 5년 전에. 그러다가 계속 하락한 다음에 최근 2년간 바닥이에요. 주가가. 그러니까 종합주가세 영향력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오늘 주가 움직임을 반영 안 하죠. 최근에. 올라가도 가만 떨어져도 가만. 일정 부분 이제 약간 이런 것도 좀 국내 시장에서 이 일본이나 중국을 선택하지 못하는 중동의 문제, 방산으로 인한 쌓인 신뢰,
그리고 대통령의 외교적인 노력 이런 부분이 건설주들한테 새로운 활로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GS건설 이 종목은 강재원 대표의 종목이었네요. 아, 그랬나요? 왜냐하면 대표님들은 누구의 종목인지 모르세요. 종목명만 보시기 때문에 누구의 종목인지 모르시는데 강재원 대표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박우신 대표 본인의 종목 중에 원픽 먼저 선택해 주시죠. 예, 예. 저는 오늘 원픽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토모큐브입니다. 토모큐브. 그래요. 이거 1회 대회 때 제가 이제 준우승 했을 때도 갖고 나왔었던 그랬던 종목이고요. 경험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름이 생소해서 그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름이 특이해서. 그 당시에도 이제 많이 얘기를 드렸지만 이 회사는 이제 핵심 기술이죠. 그 홀로토모그래피 기술을 그러니까 회사 이름 자체가 기술을 딴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 자체가. 그래서 그 기술이 확장성이 좋다라는 게 저는 그래요. 되게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원래는 이제 바이오 쪽, 특히나 이제 오가노이드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품목인데 이게 사실 이제 비바이오 뭐 대표적으로 이제 IT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유리기판에도 이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성장 스토리가 꽤나 탄탄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성장 스토리를 여러 갈래로 갖고 있더라도 사실은 이제 한 군데에서 좀 어떤 그 문제 사항이 생기면 또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회사의 최대 장점은 동사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이 확장성이 크다. 이게 굉장히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차트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몇 번의 파동을 거쳐왔고요.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 한 2달 정도? 그래요. 2달 가까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적절한 조정도 받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는 지수와 무관하게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보면 로키트 헬스케어, 프로티나 뭐 이런 등등의 요 AI 의료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의료의 원조격인 토모큐브 지금 자리는 좀 꽤나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우신 대표의 본인의 원픽 종목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내 종목이 아닌 다른 분의 종목들 중에서 참가자들의 종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자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먼저 선별 기준 짧게 들어볼까요? 제일 많은 사람이 들고 있는 거 가지고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니까 하나씩만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저희가 네. 좀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좀 선택을 한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4분인가 5분이 이 종목을 들고 있길래 그 말씀인즉슨 나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되는데 그거는 비밀입니다. 맞네요. 그러면 본인도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사이닉 솔루션이라는 사이 종목이고요. 솔루션. 네. 이 종목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한 4달, 5달 이 정도 됐어요. 그래서 보통 신규 상장 기업은 136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오버행 이슈에서는 자유롭고요. 이 회사는 그냥 포인트만 이야기 드리면 네. 이제 로봇 쪽, 피지컬 AI 쪽으로의 성장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본업 자체는 SK하이닉스의 파운드리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K하이닉스 파운드리 공장이 아시다시피 우시에 있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거기에 직접 납품을 하는 게 이제 메인 동사의 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센서 파운드리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이 센서 파운드리가 피지컬 AI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차트 보고 말씀을 드리면 상장한 지 한 3달, 4달 돼서 이렇게 주가 이러고 있다가 바닥에서 움직인 것만 보여드리면요. 네. 바닥에서 이제 파동 세게 나오고 지금 피보나치로 보면 얼추 9,000원 초반이 전 저점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라인 좀 정해놓고 보시면 좋은 저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이닉 솔루션 저희가 살펴봤고요. 좀 스피드하게 달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오늘 방송 시간이 좀 다른 날보다 유독 짧습니다. 저희 또 탑픽 종목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홍희진 대표의 종목부터 또 살펴보겠습니다. 홍희진 대표 오늘 본인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일단은 지금 오늘 제 종목은 TLB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TLB 어떤 내용일까요? 자, TL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판 모듈 업체인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투자 대회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12월 5일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 포트 대부분은 지금 사실 반도체로 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어떤 결과를 내일 우리가 아침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안에서도 기판 쪽, 특히나 이제 뭐 CXL 쪽이라든지 소캠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도 좀 있고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박스권에 대한 흐름,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9% 넘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어느 정도 좀 예상된 흐름이 좀 나타났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박스권 돌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이 탑픽 종목이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보셔야 되고 저는 항상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신고가 종목 보셔야 되고 낙폭과 바닥을 잡아가는 종목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손절 라인이 명확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상단을 좀 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돌파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좀 탄력을 갖고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TLB 만나봤고요. 저희가 이제 선별 기준은 못 여쭤보겠는데 시간상 홍희진 대표님 다른 분의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예, 역시 반도체입니다. ISC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SC, 네. ISC는 이제 소켓 업체인데요. 소켓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칩 테스트라는 이제 그런 지금 소모성 부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요것도 박스권이 조금 뚫렸는데 간단하게 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차트 먼저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되게 좀 좋아하는 어떤 차트의 유형인데요. 일단 얘는 이제 박스권이 지금 돌파가 됐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장이 어려울 때 좀 돌파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ISC 말씀드렸고요. 자, 이어서 김정기 대표 본인의 종목에서 원픽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SPG입니다. 제가 SPG.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정밀 감속기 3종을 하고 있고 하모닉, 사이클로이드, RV 3종을 다 양산하고 있고 국내 1위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SPG 본인의 종목 소개 도와주셨고요. 자, 이제 본인 종목이 아닌 다른 분의 종목에서 한 종목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종목 선택하셨을까요?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예, 이미 펩트론은 루프원이라는 주사제 개발로 기술이 한번 인증이 되었고 증명이 됐고 일라이릴리 비만약 터제파타이드 시장이 2030년쯤에 한 80조 원 정도 규모로 커질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펩트론은 여기에 월 1에 맞는 주사제 기술과 생산기지 후보로 줄 서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펩트론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인의 종목과 다른 참가자의 원픽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데스매치 본선 원픽 함께 하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연말까지 봐야 되는 탑픽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오늘 대국의 수익률 탑5 빠르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계석입니다. 본선 4회차 상황 어땠는지 빠르게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수익률 탑5 공개합니다. 네, 5위는 김정기 파트너의 원익홀딩스가 자리합니다. 다음으로 4위는 최희석 파트너 농심으로 4위에 자리했습니다. 네, 이어서 3위는 박윤진 파트너 ISC로 오늘도 수익률 잡아냅니다. 다음으로 2위는 김용덕 파트너네요. 삼익제약 10%대 수익률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오늘 출연하신 김정기 파트너 SPG 무려 20%대 수익률 기록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높은 계좌 수익률 탑5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5위부터 보겠습니다. 정혜영 파트너 5위에 안착합니다. 다음으로 4위는요. 안인기 파트너 3%대로 4위를 차지합니다. 이어서 3위는 바로 한중현 파트너 4위보다 0.1%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2위는요. 김민재 파트너 역시 3위와 간소한 차이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1등 누가 차지했을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참가자고 계좌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본선에 참여 중인 상위 5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이제 대망의 누적 수익률 1위는 누구일지 매매전쟁 대국의 오늘의 1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1위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김정기 대표입니다. 3.75%의 계좌 수익률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김정기 대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소감 말씀은 못 듣겠고요. 네. 바로 종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네 분이 선택하신 꽁꽁 숨겨놓은 현 시점 바로 봐야 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들 연말까지 봐야 되는 종목들인데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한샘 대표부터 달려가 볼 텐데요. 선별 기준은 시간 관계상 안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는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샘 대표의 종목 공개합니다. 박한샘 대표의 오늘의 탑픽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1등 하신 김정기 대표님처럼 복이 들어오는 관상, 복이 들어오는 블루칩, 남아있는 블루칩 IT 중에서는 유일한 것 같아요. 이제 삼성전기처럼 차량용 전장 부품에 가능 지금 성공, 그리고 앞으로 로봇 부품주로서의 테슬라와 애플과의 협력,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박한샘 대표의 LG전자 탑픽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박우신 대표의 내 맘속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박우신 대표 연말까지 봐야 되는 탑픽 종목은요. 에이프릴 바이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중간중간 기회 될 때마다 한 6개월 전부터 수시로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네. 여전히 신고가 갔다가 밀렸다 갔다 밀렸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의 전반적인 포인트는 전부 내년 상반기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기 라이센스 아웃을 했던 그 신약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결과물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 상반기에 좀 도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제적으로 그 신약들 자체가 사간 쪽에서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는 평가가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눌릴 때마다 봐야 되는 종목이다. 에이프릴바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우신 대표의 탑픽 종목은 에이프릴바이오를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오랜만에 또 출연하신 우리 홍희진 대표의 탑픽 종목이 또 기대가 되는데요. 연말까지 지켜봐야 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공개합니다. 홍희진 대표의 탑픽 종목은 신세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통주하면 사실상 내수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겠냐라는 어떤 의구심이 좀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실적도 좀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말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있고, 그다음에 국내로 유입되는 관광객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큰 호재거리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이제 뭐 강남점이라든지 지금 신세계 본점에 대한 어떤 매출 증대 효과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좀 본격적으로 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데 영업이익이 5,500억 정도 기대가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2조 원 초반 수준입니다.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시장이 아직까지는 저는 추세를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비싼 종목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싼 종목인 만큼 오히려 지금 현재 위치에서 좀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일단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11월 달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탄력도가 굉장히 좀 좋았다라는 건데 여기 위치가 조금 높긴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눌리게 되면은 저는 현재가부터 11선까지 매집하는 전략으로 좀 가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5만 5천 원 1차 목표치, 2차 목표치 30만 원 정도 설정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17만 원 좀 잡고 보신다면 비싸지 않고 좀 기대감이 여전히 좀 유효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진입 가격은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따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김정기 대표의 이제 탑픽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이 탑픽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실리콘투를 연말까지 봐야 되는 탑픽 종목으로 선택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K뷰티 브랜드 제품을 이제 플랫폼으로 온라인 플랫폼으로 코리아스타일닷컴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전 세계 175개국에 수출하는 기업이고요. 오프라인 플랫폼 모이다도 유통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핵심 포인트는 미국의 얼타뷰티 그리고 영국의 부츠 같은 대형 리테일러 매장에서 4분기 내년 상반기 실적 엄청난 성장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말까지 연초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리콘2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간이 정말 없네요.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홍희진, 김정기 두 분만 준비하셨죠. 두 분만 준비하셨고 우리 박한세 대표는 일요일 밤 10시. 그렇죠. 자, 먼저 우리 홍희진 대표부터 가볼까요? 홍희진 대표 오늘 지금 바로 입장인가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10초 드리겠습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10시 40분부터 좀 시작을 합니다. 네. 급락이 있고, 그러니까 급락 뒤에는 항상 급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그 포인트를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10시 40분. 잠시 후에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정기 대표 오늘 1등 하셨는데 소감도 말씀 못 하셨고 지금 바로 입장이죠. 지금 바로 입장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마찬가지로 5초 드리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또 무료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실계좌 운용관리법 항상 보시면서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박한생 대표는 일요일 날 밤 10시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주 일요일 밤. 네, 맞습니다. 이번 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 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세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온 매매 전쟁 대국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과 무료 방송 안내까지 만나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정리 도와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들의 탑픽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홍희진 파트너의 탑픽 종목 신세계네요. 목표가는 25만 5천 원입니다. 이어서 박한샘 파트너의 탑픽 종목 LG전자입니다. 목표가는 15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박우신 파트너의 탑픽 종목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목표가는 4만 5천 원입니다. 이어서 김정기 파트너 실리콘2입니다. 목표가는 5만 5천 원입니다. 이렇게 탑픽 종목 정리해봤습니다. 매일 밤 9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